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유한양행입니다. 오늘 주가는 0.96% 1000원 마이너스입니다. 오늘 시장이 일단 전반적으로 굉장히 또 좋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한양행 주주분들한테는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였는데, 오늘 뭐 개인 매도도 엄청 나왔고 외국인 뭐 기관들 매수도 굉장히 이제 강하게 또 유입이 됐지만, 오늘 같은 날에 또 바이오 섹터에서 악재가 나왔다. 네, 오늘 바이오의 투심을 제한시킨 건 일단은 펩트론의 하한가. 네, 뭐 이게 완전 어떻게 된다, 어떻게 이제 앞으로 뭐 완전하게 뭐 그냥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, 이슈 자체가 기대감으로 그동안 원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죠. 네, 그리고 뭐 일라일리 관련해가지고 이제 다른 쪽 계약 이슈 나오면서 하한가에 들어갔고요.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바이오 쪽에서는 흐름이 가장 좋았거든요. 오늘 그 흐름에 찬물을 또 끼얹는, 이게 또 웃긴 게 오늘 바이오는 일단 전반적으로 펩트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,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또 나홀로 거의 만 9%대의 상승을 보여줬거든요. 이 이야기는 뭐냐, 그냥 섹터 그 유무를 떠나가지고 그냥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리면 코스닥 지수를 가장 편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. 알테오젠을 9% 가까이 올려줬는데 다른 바이오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뭐 하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이게 결국 알테오젠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 됐다. 지수를 바이오가 또 떠맡고 있는 부분이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는 펩트론의 그 악재 이슈만 아니었다라고 하면, 그러면 웬만큼은 좀 양봉 반응을 해줬을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분위기가 다른 섹터로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일단 코스피는 뭐 지주사,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로 시장을 끌어올리려고 했고,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오늘 2차전지가 엄청 좋았느냐? 그건 또 아닙니다. 그냥 알테오젠만 거의 냈다 올린 거나 마찬가지. 물론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가 3% 정도씩은 주가를 끌어올리긴 했습니다만, 오늘 코스닥을 받쳐주고 끌어올렸던 역할은 알테오젠이 가장 컸다라고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시장 전체적으로 또 다양한 종목들이 또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오에 그 소외되어 있는,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트리거가 필요하다, 월요일이었죠. 네, 월요일날 이제 트리거가 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그 호재 형태의 트리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우리는 그냥 계절을 좀 기다려보는 포지션이죠. 지금 시장 자체가 지수가 불리하지 않습니다. 오늘 같은 날 보면은 결국 이게 오늘은 소외가 된 섹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 같은 섹터만 계속해가지고 시장이 올라가진 않죠. 네. 순환이 돌겠죠. 오늘은 뭐 아무래도 대선 끝나고 첫날이다 보니까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 또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. 뭐 인맥주나 완전하게 그냥 그 뻔한 테마주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, 중대형주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, 그러니까 실수의 기대감이 좀 있는 정부 정책으로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 이런 측면에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강세로 전환돼서 마무리가 됐거든요. 당분간은 이런 정책 기대감이 들어오는 섹터와 뭐 실적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메인 sek터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시속 게임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박자의 차이, 그냥 상대의 차이죠. 기존에는 코스닥이 2차전지랑 바이오랑 그냥 1대1로 시속 게임을 했다라고 하면, 지금은 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는 그런 섹터들이 좀 추가됐다. 이게 순환의 주기가 조금 더 이럴 때는 길어질 수 있거든요. 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, 유한양행이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크게 불리한 거는 없다. 유한양행이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뭐 이슈가 있습니까? 지금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도 없고, 오늘은 분위기, 다만 그 분위기가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날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슈가 펩트론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일단 내일 좀 심리적인 영향이 배제된 상태에서 유한양행이 언제 이 추세를 들어올리려고 하는 그 11만원까지의 양봉 캔들을 보여주는지, 그것만 좀 체크를 해 나가시면은 될 것 같아요. 오늘 당연히 이제 주가 흐름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많이들 보셨겠지만, 뭐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 시장은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뭐 걱정을 앞세우기보다 그냥 양봉을 좀 기다린다. 어차피 지금 시장은요, 종목을 좀 다양하게 또 좋은 섹터들로 구성을 해 놓으면 킥순환입니다. 이거를 이해를 쉽게 좀 하실 수 있을 텐데, 만약에 내가 바이오 하나 혹은 뭐 2차전지 하나
이렇게 막 특정 섹터로만 비중이 몰려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이 시장에 좋은 게 그렇게 체감이 안 될 겁니다. 예. 뭔지 아시겠죠? 결국 순환을 돌리는 섹터가 굉장히 좀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. 그리고 오늘 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의 흐름이 괜찮았거든요. 지주사 이런 거 제외하고. 얘네들이 그냥 멀쩡하게 자기 갈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뭐 후회시켜놓고 배제한다라기보다 그냥 누가 더 강한 날, 또 누가 더 강한 날, 누가 더 강한 날, 이게 계속 반복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. 네. 오늘 뭐 삼바도 0.7% 이 정도밖에 안 올랐죠. 하이닉스가 오늘 또 가였기 때문에 내일 이제 뭐 하이닉스가 좀 쉬거나 아니면 오늘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이 조정이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저는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. 시장 뭐 굉장히 좋죠. 오늘 같은 날 당연히 이제 수익이 많이 나오는 것도 맞는 거고 오늘 같은 날은 또 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 나한테는 지금 시장이 좀 복잡하다 어렵다 이게 복잡한 시장이 아니거든요. 아무리 뭐 시장이 좋다라고 해도 결국 이제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 하시면은 저희랑 한번 같이 해보시는 거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. 명확하게 이 정도의 기회의 장세가 자주 오겠습니까? 놓치면 안 되는 기회비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. 지금 그걸 놓쳤을 때 단순하게 수익을 못 냈다가 아니라 나중에 애초에 그 체력적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거.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.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되고 시장에 참여해야 되고 외국인 기관들 자금이 막 하루에 뭐 1조 넘게 들어오는데 이럴 때 매매 안 하면 또 언제 하겠습니까? 그쵸? 그래서 오늘 유한양이 조금 답답한 흐름이긴 했습니다만 결국 양봉 하나 똑같습니다. 지난 그 월요일날 관점과 동일하게 양봉 하나가 언제 나오는지 그 트리거가 언제 이제 시장으로 좀 나와주는지 오늘은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악재 영향을 좀 받았기 때문에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인 종목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